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유자쌤입니다. 이렇게 2026학년도 합격하신 선생님들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이화이명 막막하신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이야기 많이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꿀팁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지금 한창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후배 선생님들한테 혹은 임용고시 궁금한 선생님들한테 좋은 이야기 많이 전해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그러면은 먼저 간단하게 우리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두 번째 시험으로 응시하여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저는 상반기에는 독학으로 준비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유자쌤 인강을, 2차는 유자쌤 직강을 수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학생 초수로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저는 교직을 이수하고 있어 많은 실습과 수업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강으로 유자쌤 강의를 수강하여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한테 또 궁금한 게, 혹시 유자쌤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또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먼저 시험에 대해 블로그를 검색을 하다가 블로그를 발견하게 되어서 알게 되었는데요. 특히 선생님께서 기출을 분석하는 글이나 또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올리신 글을 보고 누구보다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과 또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유자쌤을 인스타툰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인스타툰을 통해 선생님의 교직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유치원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도 하였습니다. 이제 방문각 임용에서 강사로 활동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블로그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블로그에는 시기별 공부 방법, 그리고 상황별 공부 방법,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문장들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임용을 준비할 때는 유자쌤을 믿고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또 제 블로그를 보고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블로그로 오시면 기출 분석이라든지 유아임용 정보 혹은 유아임용 공부 방법, 그리고 제가 우리 후배 선생님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인스타 보러 오셔도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블로그에서 있는 기출 정보나 임용뿐만 아니라 또 이제 강의까지도 직접적으로 제 것을 듣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직접 이 시험을 합격해 오셨다는 것에서 신뢰감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키워드를 정해주시고 또 기출을 분석하는 관점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출 강의가 결정적이었네요. 네. 저는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보았을 때 유자쌤의 설명이나 태도 측면에서 자신감이 정말 넘쳐 보였어요. 유자쌤의 넘치는 자신감을 보며 나도 유자쌤과 함께라면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들었고 믿고 따라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겨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혹시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유자쌤 강의 중에서 제일 만족스러웠던 강의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좀 만족스러웠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의 문풀 강의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첫 번째로 선생님의 문풀 강의에서는 5개념을 잡을 수 있는 내용적인 설명도 해주시고 기술적인 함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주신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문제의 지문에서 교사의 지도 방법이라든지 또는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한 문제를 분석을 할 때 얻어갈 수 있는 점이 굉장히 풍부했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문풀 강의에서 선생님께서는 연도별 기출 분석을 또 강의로 해주시는데 영역별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연도별 이렇게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기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토의에 대한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에서 토의에 대한 문제점을 물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답을 어떻게 차별점을 두고 작성을 해야 할지 좀 헷갈리는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문제도 선생님께서 문제 지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잡고 답을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들이 답안을 작성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딱 생각이 나요. 토의를 하던 유아들이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있었고 또 갈등 상황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토의 시 유의점 그리고 갈등 상황 시 유의점이 나란히 두 개가 겹쳐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똑같은 내용을 왜 물어보지 싶을 수 있는데 출제자의 의도는 이런 것이니까 여기서는 유아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것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하고 여기서는 토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어떤 규칙이나 약속들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들 출제자의 의도가 이런 부분이니까 내가 그 원하는 답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어떤 지문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구나 이거를 좀 잘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좀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연도별 기출 같은 경우도 나는 기출을 굉장히 많이 풀어봤으니까 기출 강의는 더 안 봐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전체적인 연도별 기출을 보면서 흐름이 이러하고 1번, 2번, 3번 문제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함정은 여기에 있구나. 이것은 직관적 실수를 유도하는구나. 혹은 이런 키워드와 이런 답안을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강의를 수강하면서 잘 아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캐치한 것부터가 너무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또 우리 다음번 수강생 분들한테도 좀 더 뾰족하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론반과 암기반이 가장 만족하는 포인트였는데요. 재학생 초수로 준비하다 보니 기본 베이스가 없어 막연하게 어떻게 임용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네, 유자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쏙쏙 잘 되게 그리고 기억도 잘 남게 계속 반복해 주시고 예시 설명도 잘 들어주셔서 처음이지만 많이 헤매지 않고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론 강의를 통해 기초를 다진 후 암기반을 활용하여 조금 더 효율을 낼 수 있었는데요. 유자 선생님께서 개발하신 두 문자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암기법을 알려주셨어요. 알아야 하는 내용도 많고 또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다 기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에 묶어서 또 빠르고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부분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편이어서 이동 시간이라든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렇게 버스를 기다린다거나 강의실을 이동할 때 이런 짧은 시간 동안에도 공부를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대단하세요. 재학생이시고 초수생이시고 교직 이수까지 하고 또 실습까지 하시는 와중에도 또 시간을 짜서 틈내가지고 이렇게 암기까지 다 잘 하셨다니까 너무 대단하시고 그 방대한 양들을 구조화해서 잘 암기를 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유자쌤이 또 이상한 두 문자를 또 많이 만들거든요. 이건 대본에 없던 거지만 기억나는 두 문자가 있다면? 저는 생강갱성, 태초의 생강갱성이 생각나는데요. 네. 생존기, 강화기, 갱신기, 성숙기. 저희가 이제 교사가 된다면 꼭 발전해야 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는 것처럼 보면서 공감도 많이 되었고, 이야, 진짜 이 생존기는 이름 참 잘 지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더 공감이 되어서 기억에 딱 박힌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딱 필요한 키워드였네요. 그런데 이제 두 문자 암기할 때 인출에 조금 효과적이었던 방법이나 뭐 자료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유키드라는 자료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선생님께서 두 문자를 활용하여 개념을 인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개념의 정의까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단계별로 내가 어디까지는 알고 어디까지는 설명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처음부터 인출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어렵고 잘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을 파악하여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 그 모르는 내용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활용하신다면 공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유키드라는 자료가 있어서 왼쪽에는 용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설명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달달달 외우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 선생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말을 해주셨는데 아는 것이 뭐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분류해 나가면서 내가 공부해야 할 양을 점점점 줄여나가셨다고 해요. 그게 의도대로 자료를 너무 잘 활용을 해주셔가지고 감격스럽기까지 하고 이 방대한 양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쌤들도 꼭 이 꿀팁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밤은 어땠나요, 혹시? 직강을 수강을 해서 약 20명이 되는 수강생들 앞에서 수업 실현을 해본 경험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 일단 불특정 다수 앞에서 수업을 실현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자쌤의 제공해 주시는 문제에는 기출보다 조건이 더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기출 문제 그대로 되어 있는 줄 알았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조건이 많은 문제로 연습을 하다 보니 점차 수업 문제에 대한 조건을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더 향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건 처리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 공립 현장의 관점을 반영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많은 피드백을 주셔서 더 현장감 있게 좋은 수업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네, 저는 인강으로 수강하였는데요. 인강으로 수강하실 경우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이나 그 상황 체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자 선생님께서는 1차 합격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과 수업 실현을 실제 면접장과 같이 똑같이 문제도 준비해 주시고 평가도 해주고 또 피드백까지 제공해 주셔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보완해 나간다면 감점을 줄일 수 있겠구나라고 체크해 볼 수 있는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인강으로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닌 나를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체크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그리고 든든하게 2차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워낙 열심히 뭐든지 성실히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 있던 것 같고 우리 선생님, 서울 합격 선생님께서는 직강 수업을 하는데 점심시간에 1시간을 써서 사례 발표하기 전에 준비한 수업을 연습을 하셨어요. 이 선생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고, 우리 선생님은 인강으로 또 뵀었는데 그때도 이제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데뷔를 하실 때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 너무 중요하다. 앞으로 요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자쌤 수업만의 혹시 차별점 있을까요? 차별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문제 의도를 읽는 눈을 기를 수 있는 예리한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기출의 문장을 분석해 주셔서 출제 의도나 문제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기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술에 대한 첨삭을 해주셔서 키워드를 넣어서 체계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기준점을 스스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항상 정서적인 지지를 늘 잊지 않고 해주셔서 끝까지 마음을 다잡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로 정의해보자면 보고 싶게 하는 강의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강생의 경우 함께 모여서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고 한번 밀리면 쭉 밀리고 더 무기력해지고 하기 싫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유자 선생님께서는 수업도 즐겁게 그리고 이해가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유자쌤과 만나서 함께 인강으로 공부하는 것이 힐링하는 시간이라고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하면서 즐겁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신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우리 인강쌤들도 이제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저한테 꼭 네이버 톡톡 혹은 인스타나 블로그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시험이 아무래도 서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진짜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좀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하는 게 좋았는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께서 특히 문풀반 때 그 문제의 답안을 설명해 주실 때 왜 그 키워드가 유독 들어가야 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서 그거를 그대로 필기를 하고 필기한 내용을 회독하면서 선생님의 관점을 제 관점으로 체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개념에 대한 이제 암기 회독을 할 때도 구술 인출을 반복적으로 해서 바로바로 핵심적인 키워드가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서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키워드가 뭘까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으신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제가 짚어드린 키워드 이것은 이러한 출제 의도 때문에 이 키워드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않고 딱 포인트 잡아서 반복적으로 회독하고 돌리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 5개념 같은 거 잡고 또 지문에 나왔던 사례랑 내가 아는 개념 내가 아는 키워드랑 비교해서 이렇게 체화시키는데 많이 사용하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꼭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고요. 우리 선생님은 서술형 어렵지 않으셨어요? 서술형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그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서술하는지에 따라 답이 될 수도 있고 소수점 감점이 될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서술하는 것이 옳은 정답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부분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유자 선생님께서는 문제를 설명해 주실 때 왜 이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항상 100% 준비하면 좋겠지만 200% 준비하는 게 정말 좋잖아요. 선생님께서는 항상 200%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부분이 정말 든든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내용 부분의 측면이고 문제 부분의 측면에서는 선생님께서 항상 문제를 보시면 쪼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가지수 채우는 방법 그리고 자칫 잘못 읽으면 함정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자잘자잘한 실수를 잡는 방법까지 유용한 꿀팁들을 많이 공유해 주셔서 그렇게 문제 풀이 방법 또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핵심적이고 좋은 이야기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문장을 계속 쪼개고 조건 1이 여기고 조건 2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배워나가시면서 조건에 맞게 답안 작성하는 거 연습하셨다고 하고 또 이제 함정 파악하는 것과 늘 우리 쌤들한테 말씀드렸던 소수점은 받아오지 말자. 200% 대비해서 어떤 사람이 내 답안을 보더라도 이게 정답 처리가 되게끔 답안을 작성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걸 정말 잘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선생님은 심지어 재학생 초수 합격생이시고 또 재수시지만 서울 합격생이세요. 굉장히 단기 합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기 합격의 비결이 있을까요? 상반기에는 과외 같은 그런 일을 병행하면서 해서 6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하반기에는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투자를 했고요. 재수다 보니 공부하는 게 좀 귀찮고 싫어서 스터디를 저는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짝 스터디를 통해서 구술 인출을 상반기부터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유자쌤의 문풀 강의를 할 때에는 문제 내기 스터디를 참여해서 직접 출제자가 되어서 문제를 내보는 경험을 하다 보니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더 향상됐던 것 같습니다. 또 공부 시간을 일관되게 꾸준히 하기 위해서 인증하는 스터디도 병행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연도별 기출을 무한 회독하고 또 문풀도 같이 회독하면서 개념을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알 수 있도록 인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풀었던 건데 어떻게 회독하지? 라는 질문이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문풀이나 연도별 기출을 회독하실 때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셨을까요?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객관화라고 생각을 해서 아는 것은 간단히 보고 넘어가고 이렇게 문풀을 회독하다 보면 스스로 느끼기에 부족한 부분이나 또는 다시 봤는데도 또 똑같이 헷갈린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위주로
계속 반복해서 봤고요. 문제에 제시된 개념을 보고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5개념과 관련해서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또 그 개념과 관련된 교사의 지도 방법이나 발문 등을 자동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회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답을 작성하는 방법이 항상 저는 어려웠기 때문에 문풀을 회독하면서 답을 어떻게 작성할지도 매번 고민을 하면서 회독을 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혹시 지문을 좀 중심으로 보셨는지, 문제를 중심으로 보셨는지, 답을 중심으로 보셨는지 다 보셨나요? 회독할 때 다 보긴 했는데 후반부에는 이제 지문에 있는 내용은 한 두세 번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다 암기가 돼서 답을 어떻게 작성할지랑 그리고 문제의 구조나 이런 걸 파악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두고 회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회독을 하실 때 내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파생될 수 있는 개념들, 예를 들면 문제에서 지도 방안을 쓰시오 했다면 다음번에 내가 이 문제를 볼 때는 발문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활동 예시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회독을 하신 게 굉장히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 문제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도 그 분량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이제 반복적으로 회독하면서 5개념 도 다 해결하고 꽉 잡고 가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출제의 노파기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수에서 바로 감을 잡고 합격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출제자가 되어보는 경험까지도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네요. 수업이 있을 때는 인강 1개를 수강하였고 복습하는 시간을 인강 수강 시간 제외하고 3시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공강과 주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습하고 최대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최소 8시간부터 최대 10시간을 채우기로 계획을 하고 실현하였고요. 공부를 그렇게 복습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회독을 하다 보면 알고 있지 않은데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아직 헷갈리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예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 동그라미, 세모, X 등으로 표시하여 등급을 나누어서 반복하는 회독 횟수를 늘리고자 하였어요. 이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유자쌤의 자료는 유키드인데요. 유키드를 활용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되고 또 자료 또한 간소화하여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서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매달 실습이나 학업 일정 등이 매일 루틴이 달라지는 일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정에 맞춰서 월간, 주간, 일간 계획표를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어요. 고정 시간표를 제외한 후 최대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하고자 노력하였고 주간 계획표로 큰 틀을 잡은 뒤 하루에 해야 할 분량들을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하여 정리하고 수행하며 매일매일 꾸준히 확인하면서 공부를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매달 달라지는 일정과 바쁜 일정 속에서 내가 잘 공부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마다 유자 선생님께 네이버 톡톡을 활용하여 고민 상담과 공부 상담을 드렸더니 어떻게 수정하면 더 좋을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상황에 맞는 피드백을 주셔서 감을 잡고 공부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랑 네이버 톡톡을 되게 많이 주고받았는데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먼저 초안을 짜본 다음에 저한테 그걸 보여주셔서 제가 조금 더 뾰족하게 해결점을 찾아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더 개선하면 좋을까요? 라고 알려주셔서 딱 원하는 그 포인트에만 답변을 드릴 수 있었던 게 이제 저도 너무 좋았고 우리 선생님께도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그리고 단기 합격 비결로는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동 중에도 공부를 하셨다. 그때는 간소화된 자료인 유키드를 활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혹시 궁금한 거는 교재 회독은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남이 설명해 주었을 때는 이해가 되던 게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면 막힐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 스스로가 설명하고 쓸 수 있어야지 정말로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인강을 수강하면 한 최소 3시간 정도는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복습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 주말에는 여유 시간이 있는 편이니
들었던 그리고 복습했던 부분에서 어려웠던 부분 위주로 한 바퀴 더 돌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공부 방법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일단 회독을 해서 내 거로 만드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 그 유키드를 어떻게 활용하셨냐면은 나 이거는 설명할 수 있어. 나 이거는 아는 개념이야. 어떤 부분을 내가 어려워하지? 하고도 파악을 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두 분 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합격 비결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만큼이나 압축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힘든 시간들이 좀 많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감정적으로 힘들 때는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짝스터디 하는 친구랑 좀 정서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고, 첫 번째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때는 1년 안에 꼭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 보니 체력적으로 많이 좀 저하된 상태였어서 좀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발레를 좋아해서 발레를 통해서 체력적으로도 관리를 하고 멘탈적으로도 관리를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발레 공연을 보러 가면서 중간중간 휴식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저는 멘탈이 흔들리고 힘들 때 그 불안한 감정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그 불안한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었어요. 감정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불안한 것을 감정을 없애려 하기보다 내가 이만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잘 안 돼서 어렵구나 라는 원인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서술 방식을 좀 더 뾰족하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자신감도 붙고 감정이 불안한 것도 점점 사라진 것 같아요. 내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잘 접근을 하셨던 것 같고 또 우리 선생님처럼 소소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취미를 종종 가지셔서 그런 시간도 채워보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유자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서적으로 좀 도움이 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강의 초반부에 늘 나는 2026년 공립유치원교사가 된다라고 수강생들과 함께 외치시고 또 꼭 합격하실 겁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모고 후반부처럼 이렇게 정서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시기가 됐을 때 흔들리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정서적인 지지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합격하실 겁니다. 제가 이걸 맨날 하는데 우리 선생님 직강 선생님들이 저를 따라하면서 좀 놀려가지고 이제 톤을 좀 바꿔보려고 했으나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유단자 반 유레카 반부터 같이 외칠 생각입니다. 말에 힘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나를 못 믿겠으면 나를 속이세요. 내가 나를 믿고 있다고 계속 말하고 나는 합격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저랑 같이 진짜로 외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저는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1차 준비할 때도 종종 이야기해 주셨고 2차까지도 책에 적어주실 만큼 자주 사용해 주셨어요.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지쳤을 때 오뚜기처럼 다시 마음을 붙잡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해둔 말이어서 가장 인상이 깊고요. 1차 합격 후 2차를 준비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정말 컸어요. 그럴 때마다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라는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응원해주는 그 말이 저를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께도 그 마음이 와닿았다는 게 너무 기쁘기도 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또 감정이 이제 좀 올라오네요. 나 공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텐데 그 선생님들께서 유자쌤 강의 어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나요? 이 임용 시험이 매해 출제되는 문제의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요. 문제 스타일이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진 작년도 문제에 맞춰서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깊은 이해가
갖춰져야만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기본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기본기를 갖추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강의는 유자쌤 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유자쌤께서 재학생 때 단기간에 합격을 하신 만큼 그 합격한 비법이 강의 커리큘럼에 잘 녹아져 있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도 공부 방법이나 이런 방향성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유자쌤을 믿고 선택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아 임용이라는 시험에 하나의 정답이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맞는 공부법, 내 공부 방향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나침반 같은 존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자 선생님께서는 수험생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 내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고 또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세요. 또 공부 방법뿐만 아니라 고민 상담도 정말 잘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과 열정을 수강생들에게 모두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을 그런 진심들이 잘 느껴졌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강의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고민보다는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보다는 고. 너무 좋아요. 출제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또 앞으로도 이럴 거야 라는 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너무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진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지식, 유아교육에 대한 경험이나 현장적인 관점이 이제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말 공감이 가고요.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또 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유자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선생님 덕분에 강의를 들으면서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도 갖출 수 있었지만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출 수 있는 마음의 씨앗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뿌려주신 이 마음의 씨앗을 예쁜 꽃으로 피워낼 수 있도록 좋은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정말 좋은 교사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안함을 내딛고 노력하는 모습, 그 한 발짝을 내딛는 게 정말 큰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 한 발짝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체력적으로나 많이 일정도 많고 바빠하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유아들의 꿈을 함께 키우고 이제 유치원 교사로서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선생님이 이제 합격을 해서 또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시게 되잖아요. 그 공립유치원 교사로서의 생활도 너무 응원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시간도 있고 생존기도 지나가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과 행복과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하는 만큼 또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동료 교사들이 또 이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처럼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계시다, 임용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언제든지 우리 선생님들처럼 블로그나 뭐 유자쌤 카페, 유자쌤 유튜브도 있고요, 유자쌤 인스타도 있고요, 네이버 톡톡도 제가 자주 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 우리 단기 합격하신 선생님들의 그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한 번씩 꼼꼼히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체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